자,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며칠 동안 떡상주인 카데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떡상을 했더니 카데나 좀 리뷰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봤더니 하나 발견한 거는 이 코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서에 초기 백서에 써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떡상주인데요. 우리 오늘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의문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카데나 인트로부터 시작합니다. 카데나는 나름 굉장히 임프레시브합니다. 왜냐하면은 JP 모간의 이머징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스핀오프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JP 모간에서 일하던 블록체인 기술자들하고 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전문가들 중에는 닥터 스튜어트 헤이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닥터 스튜어트 헤이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블록체인을 자기가 코인벤트를 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오리지널 비트코인 와이페이퍼에 자기 이름을 레퍼를 했다. 자기 참고를 했다. 참고 문헌을 집어넣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그래서 8개밖에 참고를 안 했는데, 참고 문헌 안 집어넣었는데 2개나 집어넣었다. 자기가 그래서 비트코인의 코인벤터, 블록체인의 코인벤터고, 비트코인 와이페이퍼를 백서 낼 때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고 코레스폰던스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은 괜찮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격 상승은 왜 올랐는지 하는 거를 세 가지 방향으로 코인 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카데나가 이더의 KDA라는 이름으로 디파이, 이더 디파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서 트레이딩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WKDA는 Wrapped KDA라는 뜻이잖아요. 카데나라는 뜻이잖아요. Wrapped 카데나.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WKDA로 만들어지면은 어디서 트레이딩이 되냐면은 유니스왑 같은 데서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에서 트레이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카데나를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사고 팔고 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유니스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게 큰 뉴스였죠. 그게 11월 6일이었으니까 아마 지난주 가격 떡상이 있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카데나에서 NFT 프로젝트를 런치를 했는데 UFO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는데 UFO 게이밍 이런 게임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NFT 프로젝트가 코인을 많이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NFT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코인이 대체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NFT 프로젝트 런치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상승됐었죠. 그래서 카데나에서 NFT 프로젝트를 런치한 거는 그게 두 번째 좋은 소식이었다. 그게 10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익스체인지에서 거래소에서 저기를 했다. 그러선 저기를 리스트를 해줬다는 뜻인데 그랬는데요. 지금 다른 거래소라는 게 코인 메트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데나가 그렇게 많이 쿠코인하고 몇 개, 한 두세 개밖에 저희가 거래되는 거래소가 없었는데 지금 코인 메트로에서 하면서 하나 더 늘어났던 게 또 하나의 저기가 있었다는 거죠. 좋은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그 코인 소비가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가격 상승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 카데나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제가 들여다봤더니 옛날 비트코인식의 블록체인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면은 지금 뷰테린의 블록체인 트릴레마 가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성하고 보안성하고 탈중앙은 한꺼번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그 뷰테린의 가설입니다. 그러는데 저기는 카데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개선함으로써 블록체인을 개선함으로써 확장성 문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미 탈중앙화는 비트코인을 하면은 탈중앙화가 이미 돼 있을 테니까 확장성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장성 해결의 방식으로 비트코인식 블록체인을 개선하는 걸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식 블록체인은 이게 블럭입니다. 앞에 블럭을 포인트하고 블럭을 포인트하고 그러면서 블럭을 체인처럼 연결한다고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게 비트코인식 블록체인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한 줄로 만들지 말고 하나로 만들지 말고 여러 줄로 만들면 어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 체인 버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체인이 한 체인이 있고 두 번째 체인을 우리 동시에 만들어가면서 실행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 체인 1에서 블록들이 돌아갈 때 과거에는 앞에 체인만 포인트하면 되는데 거래가 내가 홍길동이가 5개 BTC가 있었어. 그럼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서 돈을 썼더니 2개, 홍길동이가 2개 남고 김개똥이가 3개 가져갔어. 이러고선 우리가 거래 내역을 써주는 게 블록체인에 이게 저희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홍길동이가 김개똥이가 아니고 김갑순이한테 한 번 더 줬어요. 그럼 김갑순이는 홍길동이가 갖고 있던 돈을 빼서 여기서 김갑순이가 하나 받았어. 그러면은 여기 홍길동이 하나 빠져야 돼.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2개로 만들어서 2개로 돌립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하나 갖고 안 되니까 하나 갖고 확장성이 없으니까 2개로 만들자. 2개로 만들면은 2배만큼의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죠. 그렇죠? 뭐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3 체인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역시 마찬가지죠. 김개똥이가 여기서 코인 5개 BTC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나눠지고 이거를 이쪽 블락에 써주고 이쪽 블락에 써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홍길동이가 1개가 있으면은 메인 체인에 써주고 여기는 또 다시 메인 체인을 따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의 메인 체인이 있어갖고 체인이 3개다. 3 체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렬로 돌려버리면은 사실은 이건 체인이 병렬로 돌린다는 건 조금 무리는 있지만 체인을 병렬로 만들면은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면 동시에 만들면은 하는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3 체인 버전을 만들면은 이렇게 체인을 3개를 동시에 만들어가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우리가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냐. 3배 이상 3배까지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개 체인 버전을 만들면 어떨까? 10개 체인 버전 만들면 좀 골치는 아픕니다. 이거 갖고 하면은. 왜냐면 여기 10개, 하얀 거 10개 만들고,
블루로 또 10개 만들고 그러면은 서로 포인트 아웃 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트래픽이 분명히 컨제스트가 나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집니다. 핸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래프 티어리를 좀 쓰자. 그래프 티어리에서 쓰면은 그래프에서 이런 체인을 가지면은 안에 저기가 체인이 5개 있고 밖에 체인이 5개 있어갖고 내 안에 있는 체인하고 밖에 있는 체인하고 2개를 구조로 가져가면 듀얼 구조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네트워크가 요쪽으로만 포인트를 하게만 만들어주면은 전체한테 이 내가 만들어놓은 트랜잭션을 거래죠. 내가 만든 거래의 내역을 여기서 여기 한 번 만들어주면 한 번, 2번 이상 넘어가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 하고 그래프 이론을 갖다 써서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블록체인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블럭을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체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인을 1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서 체인이 10개잖아요. 체인을 10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피터슨 그래프라는 건데 여기 있는 노드가 사실은 한 번, 2번, 3번만 트랜잭션을 보내주고 포인트를 해주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한 번, 2번에 프로퍼게이션이 된다는 게 피터슨 그래프 이론입니다. 피터슨 그래프라는 거고 그래프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그래프 이론을 갖다가 써서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10개의 체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10배만큼의 그 확장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20개, 이 사람들은 20체인 버전을 만듭니다. 20체인 버전을 만들어갖고 20체인을 레이어 1으로 만들어요. 20체인 버전으로 만들고요. 20체인 버전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first layer입니다. 이게 first layer. 그러면 요 노드마다 다시 체인을 500개씩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500개씩 갖다 붙고 쿠로라는 이 사람들은 로컬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500개 로컬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여기서만 따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20개는 블록체인 버전으로 해갖고 글로벌 사이즈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로컬 사이즈로만 돌아갑니다. 500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스케일러빌리티 프로블럼을 풀었어. 이 한계가 저기에 의하면은 이 로컬 체인 한계가 얼마까지 하냐면 8,000개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00개 트랜잭션을 초당 8,000개까지 여기 8,000개입니다. 8,000개까지 핸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노드 하나마다 8,000개씩 핸들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8,000개씩 트랜잭션 8,000 TPS를 보이기 때문에 500개를 붙이면 얼마가 됩니까? 400만 TPS를 핸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듯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저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그럴듯해 보입니까? 좀 이상한 게 있죠. 우리는 보통 노드를 만들 때, 블록체인 노드를 만들 때 노드가 어떻게 됩니까? P2P밖에는 몰라. 자기 옆에 있는 것밖에 몰라. 누가 있는지, 이 세상에 누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구성이 되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처음 초기에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각 노드가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에 내 옆에 있는 인간이, 옆에 있는 노드가, 내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노드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끙끙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뷰테린의 트릴레마를 생각할 때, 뷰테린이 트라일레마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확장성과 보안성과 그리고 탈중앙화는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살짝 취트키를 쓰는 거예요. 약간 취트키라고 그러잖아요. 약간의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건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하자. 내가 내 옆에 있는 인간 누군지 안다고 하자 합니다. 그러고 내가 누군지 누구와 소통해야 되는지 중앙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는다고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쿠로 네트워크도 내가 이게 레이어 1이잖아요. 이게 쿠로 네트워크도 레이어 2 네트워크도 내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그 노드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취트키를 쓴다는 거죠. 뭐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취트키를 써서 나는 스케일업을 해줬는데 왜 말이 많아? 여러분들 잘 보세요. 400만 TPS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중에 가장 빠른 게 우리 솔라나라고 그러는데, 솔라나 히스토리 블록체인 만들어갖고 뭐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 만들어갖고 그 약간 사기성이 있는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6만 개 해결한다니까 그러고선 소리 지르고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러고 주장하는 게 솔라나잖아요. 우린 근데 약간 찜찜한데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약간 찜찜한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노드를 우리가 20개 체인 노드를 만들었을 때, 그 체인에 들어가는 마이너들을, 여기는 지금 이 체인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블록체인, BTC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쓰는 거냐? 내가 거기 블록체인에 마이너로 일할 텐데, 내가 만드는 블록은 저쪽으로 프로포게이팅 되는 게 이런 대로 프로포게이팅 돼야 돼. 그런 거를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스마트 계약 언어를 만듭니다. 스마트 계약 언어는 팩트라는 건데 튜어링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튜어링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재귀함수나 반복함수, repeat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외를 해줍니다.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만들 때, 스크립트 만들 때,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튜어링 완전하게 만들 줄을 몰라서 안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뷰테린이 엄청난 천재라서 튜어링 완전성에 대해서 완전성에 도전한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는데, 두 팀이 다 알고 있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튜어링 불완전한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고, 뷰테린은 튜어링 완전한 것이 세상의 모든 계약을 서컴벤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튜어링 완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튜어링 완전성과 튜어링 불완전성은 소신의 차이지 무슨 인텔렉츄얼 파워의 차이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펙트라는 스마트 계약 언어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이상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튜어링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리플이라는 개발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튜어링 불완전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언어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언어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가벼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마트 계약 언어를 일찍이부터 만들었어요. 초기부터 스마트 계약 언어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반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어떤 완전 프로그램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제대로 된 프로그램 짜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크노믹스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토크노믹스하고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1빌리언 중에서 10만 개를 태우고, 여기 10만 개 태운 겁니다. 10만 개 태우고 9억 9천만 개 가지고 지금 전체 토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큰 중에 이 사람들은 70%를 채굴자들에게 줍니다. 마이너들에게 줍니다. 20% 플랫폼이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인베스터스, 스트래티직 인베스터스고, 그 다음에 뭐 컨트리뷰터가 3% 가져가고요. 이렇게 되는데, 저기는 토크노믹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들한테 이게 참 나쁜 게, 비트코인식 블록체인의 문제는 뭡니까? 채굴에 있잖아요. 채굴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식 블록체인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역시 BTC처럼 비트코인처럼 마이너들한테 줄 코인을 70%를 할당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마이닝이 2031년까지 쭉 릴리즈가 된다. 1년에 얼마씩 릴리즈가 된다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퍼블릭 ICO를 할 때, 세프트를 할 때, ICO 전이죠. 프리 ICO를 할 때 한 2천만 개쯤 팔았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 이 2천만 개 플러스 어느 정도의 저기가 있겠죠. 얼마가 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데, 100년간 릴리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이닝 할 때, 마이닝 런치 할 때 200만 개를 더 추가로 릴리즈 했고, 매일, 요즘은 매달 200만 개쯤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은 시중에 토큰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기는 여기 플랫폼에 사용할 저기들은 5년 동안 매달 1.6 밀리언씩 릴리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간 이게 계속 릴리즈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 백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저기는 이더리움은 가치 하락형이라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가치 하락형으로 처음에 디자인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치 상승형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은 적당히 중간쯤 가도록 자기네들이 설계했다, 그렇게 백서에 써놨습니다. 생태계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나 폴카닷이나 테라나 생태계 만드는데 열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얼라이언스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런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태계는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락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체인 0부터 체인 19가니까 체인 20개죠.
체인 20개 체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가서 블락 익스플로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 사람들이 트랜잭션이 별로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게 대부분 제로 트랜잭션이거나 원 트랜잭션이 블락마다 들어와 있는 게 제로 트랜잭션이나 원 트랜잭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야? 아니 뭐 400만 개 한다며 지금 오늘 400만 개까지 자기네들이 핸들 한다며. 근데 사실은 이게 별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빠르네 그러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식 블록체인은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이게 페타해시인데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굉장히 그 스피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아직까지는 트랜잭션 자체가 제로 많아서 지금 이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냅샷에 보면 트랜잭션 2개짜리가 답니다. 이 체인 2번 체인에서 딱 트랜잭션 2개짜리가 가장 높은 트랜잭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네트워크 갖고 돌리면서 우리 무지하게 빠르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마이너들이 마이닝을 이거 제로 트랜잭션을 위해서 마이닝 한다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술적이라고는 생태계에 별로 트랜잭션 안 생기는 걸 우리가 지금 본다 이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예요. POS하고 POW를 우리가 자기네들 비교해 보고한데 자기네들은 POW가 왜 좋으냐 하면은 POS를 쓰면 스테이킹 풀의 오퍼레이터들이 법적 규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러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카데나 그 매니지먼트 사람들이 왜 POW가 좋은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다소 억지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potentially graver problem with the POS is the risk to be continued legal functioning of cryptocurrencies as predicted on the probabilistic censorship resistance of the original POW design, a feature that POS designs fundamentally sacrifice by requiring distinct actors to stake funds in order to validate transaction. 그러니까 POS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풀을 만들어서 풀의 오퍼레이터가 블럭을 생성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처럼 생각이 돼서 금융기관으로 간주가 돼서 이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확률이 있다. 아무도 금융기관으로 아직은 이 사람들을 법적 소송을 걸거나 형사소송을 걸거나 민사소송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The exemption of money transmitter. 이게 이제 환전소죠. 환전소 같은 레귤레이션이 POW의 마이너들은 그렇게 저기를 법적 제재를 안 받지만 POS의 POS 풀 오퍼레이터들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 않고 아직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해결책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POW의 장점으로 내세운 그런 저기였습니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그게 있잖아요. POS의 문제가 그거다 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우리가 POW의 문제는 뭡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분 증명이고요. 이거는 작업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1.0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데서 작업 증명을 쓰고 있죠. 하지만 거의 모든 비트코인 BTC 관련 BTC 골드 이것도 다 이걸 라이트코인 이런 거 다 이걸 쓰고 있죠. 쓰고 있기는 이게 가장 간단한 블록체인 그 형태입니다. 가장 초기 버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버전이 POS가 나와서 여기에 단점들을 우리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저희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BTC의 문제, PO 작업 증명 방식의 문제는 에너지가 낭비되잖아.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에너지 낭비되는 거 어떻게 해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저희가 없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은 POW를 쓴 이유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식 블록체인을 너무 몰입돼 있다 보니까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한 거지. 차라리 여기다가 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POS를 붙여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확장성을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러는데 지금 20체인 지금 버전 갖고 자기네들이 20체인 버전 갖고 지금 초당 48만 개까지 초당 거래하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는 500개를 노드를 500개를 만드는 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500개가 아니고 아마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겠죠. 500개가 아니고 50개든지 40개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48만 개를 초당 거래를 처리 가능한다고 그러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은 100체인 버전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00체인 버전을 만든다고 하면은 POW는 기본적으로 퍼즐을 풀어야 되는 퍼즐 풀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렇죠? 마이너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게 되면 POS는 이거 필요 없고 마이너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창조적으로 인센티브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보시듯이 특히 최근에 코인 나눠주는 방법,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카다노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에 도와주기도 하고 어디 도와주기도 하고 원조 형태로 주는 방법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마이너들한테 인센티브로 다 페이할 거다. 이거 옛날 저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켓 엔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증기기관차 100대를 붙이면 로켓이 되냐? 이거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데나가 뭐가 좋으냐 하면은 기술력보다는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는 중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술력보다는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뭐가 있어요? 테라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죠? 테라 러스트하고 테라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테라 네트워크가 기술력보다는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고 코스모스가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비교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테라 네트워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테라 네트워크가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보다는 이 사람들이 생태계 만들기에 성공하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저기로 보면은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으로 보면은 지금 한 탑 10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이 계속 성공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성공적으로 빌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럴 가능성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될까요? 하는 거 결론 갖고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시중에 깔려있는 코인들이요. 전체 코인은 시중에 깔려있는 코인은 1억 5,700만 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21.85달러고요. 그런데 오늘 가격에 비해서 초기에 산 사람들이 얼마예요? 15센트에 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사람들이 구매한 가격이 4불 이하 이렇습니다. 자, 15전, 여기 7월 달에는 얼마입니까? 7월 달에는, 한 20전 되나요? 자, 20센트에 사고, 7월 달에, 지난 몇 달 전에 20센트에 샀고, 오늘 21불 됐습니다. 그럼 얼마 됐나요? 여기서 100배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지지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0전, 30전 선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1억 5,700만 개 중에 이 20전쯤 1불 이하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20센트에 산 사람입니다. 오늘 21불이에요. 2불도 아니고 21전에 샀는데 2불 10전이 된 게 아니고 21불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팔까요? 아니면 더 구매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블록체인 분석하고 코인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는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앞뒤 전후좌우 잘 생각해보고 지금 구매해도 될지 아니면은 두고 나중에 가격 떨어지고 나서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가격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